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법률적으로는 이 탄핵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 법을 위반한 탄핵 과정이 있었다. 그것이 인정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석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인정한 것이다. 이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광장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광장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어. 탄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헌법을 어기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즉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내란이 아닌 경우 계엄하면 안 된다는 건데, 내란을 이게 일으킨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대가리를 굴리면서 이 헌법재판의 심판이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란이라는 것을 그 소추에서 뺐습니다. 즉 죄명에서 뺐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걸 빼면서 내란이 아니면 이것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에 지금 말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두 가지 공이라는 썸네일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법적 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조사를 받아서 재판이 넘겨지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는 남겨두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큰 일을 했다.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이재명의 저 엄청난 범죄 사실이 다 파묻혔을 겁니다. 5개 재판, 12개 제목, 이것이 다 파묻혔을 겁니다. 지금 재판 중인데도 지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을 멈추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멈추라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소수설임에도 이것을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거짓말로 인생이 꾸려지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섰다. 큰일 했습니다. 이건 구국의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지만 나는 도대체 이러한 야당의 횡포 속에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계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면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즘 광장 시위 집회에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서냐? 그동안 이재명이가 주장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프레임을 짜고 하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기후로 동량해서 풍문으로 들었어 가지고 이 사회를 보고 정치를 판단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 탄핵 정국이 되자 이거 뭐지? 무슨 사건이지? 하고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풍문으로 들었어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립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서 본인이 습득한 정보와 지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풍문으로 들었어 왔던 정보하고 현실 정보는 다르잖아 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즉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젊은이들이 광장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한길 선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또 전한길이라는 젊은이들 제자 100만 명 이상을 가르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하고 나오자 젊은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전한길 선생이 또박또박 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그동안 저질러온 죄상을 낱낱이 쉬운 언어로 광장에서 설파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계몽되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새싹 보수들이 이렇게 계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젊은이들이 더욱더 흥분한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좌파 정권이 중국인 대비 한국인을 오히려 역차별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역차별, 의료보험에 대한 거.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는데 중국인들에게 가는 이 의료보험 혜택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들에게 선거권까지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중국 동포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입학 특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교들이 뭐라 그럴까 그거 지분을 주는 거죠. 입학해서 특례 입학 혜택을 주는 거죠.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특례 입학을 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입학할 때도 그렇다. 의대는 물론이고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여의도 집회,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고 남자들은 광화문 집회에 왔을까? 이거는 여성들의 DNA 특성, 남자들의 DNA 특성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들은 저들의 감성 마케팅, 선전선동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고 여성들 비하 아닙니다. DNA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어루만져주면은 왜 여성들이 사이비 교주에게 많이 넘어가겠습니까? 여성들의 그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전한길 선생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이래서 했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여의도 광화문으로 갈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전기차 다 이것이 중국 문재인 정권부터 중국의 고리를 맞추고 짬짬이가 된 다 사업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도 문재인이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땅을 중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입을 한 거 다 문재인 정권 때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야금야금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을 좀먹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이거 다 문재인 정권 때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젊은 새싹 보수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싹 보수들을 일깨워댔다는 것, 계몽령을 했다는 것,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세웠다는 것, 대한민국을 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